일본의 OCH라는 커뮤니티는 극우와 혐한 사상에 점철된 인간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주익들에게 친한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극우파였다가 극우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뀐 정치평론가이자 작가 후루야 스네이라입니다. 그가 우익 활동을 했던 기간은 무려 15년이었으며 그의 혐한 서적은 나오는 족족 일본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주익이라고 불리는 층에 매우 호응을 얻었는데요. 스네이라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2010년 8월 14일 NHK 방송의 한일 토크쇼에 패널로 출연해 최양일과 대립하게 된 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의 방송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ですけれども、日本とドイツのようにね、ユダヤ人を虐殺したと言いますけれども、日本人は併合した時に韓国人をホロコーストとかはしておりません。それはちょっと非常に誇張した表現です。ただ併合した時に武力でパルチザンを弾圧した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が、それは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と僕は思います。ただね、当時の日本人はあなたたちが憎くて韓国を併合したんじゃないんですよ。なぜなら当時は植民地のね、列強の帝国主義の時代でやむを得ずにやったんですよ。これはね、理解してほしいんですよ。だから当時の人が悪いとか思ってないんですよ。してないんですね。それに関しては確かに1910年の日韓韓日併合に関して言えばね、そういうイデオロギーが日本を支配してたと。それが武断統治という形で長い植民地時代を作ってきたのは事実です。だけれどもそれは朝鮮半島の人々や時のだらしない政権ではあった時のだらしない王朝を求めていたのかって言ったら違う。そこからまず問題を解き起こさないとね、あたかも、強い友情が弱い者を助けてもっと強い者に対して抵抗するためにこれは併合があったんだというね、全くとんでもない主観につながるよ。いや、そんなこと思ってません。いや、だからあなたは多分変えられないんだよ。そういう主観は変わるとしたらば客観的な事実を積み重ねていくしかないのさ。ね。それは当たり前の話じゃない。だからその時のつまり併合時の1910年の日本のイデオロギーというものはそういう方向に流れていった。国そのものそうなってた。だけど36年間にわたる植民地支配がそれによって肯定されるという考え方は基本的に歴史を語る資格がない。まず私話に入る前にね、チェ監督がおっしゃったあなたは歴史を語る資格がないって言ったのは間違いだと思いますよ。それは歴史っていうのはどんな考え方もあり得るんです。どんな考え方を持っててもいいんです。ただそれが間違った事実に基づいて自分の歴史観を構築したらね、それは正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けれども、歴史を語る資格がないっていう言い方はそれは間違ってると思いますね。じゃあね、小倉さんに問うというか言うけれども、今のそれはもう問題簡単なわけでね、客観的に日韓の歴史をやってる時にそれはやっぱり客観的事実をもとにして言わない限り自らの主張が客観的事実だという前提にするときにそれはそれを否定するということは大いにあることであってね、それこそが言論で揉み合う表現で揉み合うという前提をくじかせるために僕は言ってる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彼が言った非常に客観性をある種失った僕はちゃんときちんと僕は説明してるつもりですけどね、客観的にこのことを語るのは少なくともものを知ってたり日韓関係で直接に仕事で関わっている方たちの大人としての責任でしょう。いや、僕はね、大人としての責任というのはね、彼がある程度の限られた知識ですよ。でも大学の間に歴史を勉強したと、限られた知識の中で堂々と意見を言ったんだから、君の意見もあるけれどもそれは間違ってるかもしれないよっていうのが大人のいや、じゃあそれは違うな。大人というのはそうではなくて、やっぱり客観的な歴史的事実を歪めることはやっぱり間違いだというのを否定するのが大人でしょう。이 방송 이후 스네이라는 역사를 심층적으로 배워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혐한을 해보겠다는 의도였지만 그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며 결국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깨닫고 과거 동료라고 생각했던 우익 세력의 고집스러운 모습과 역사 왜곡에 판멸을 느껴 우익을 비판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2019년 9월 8일 일본의 시청자 참여 토론 방송에서 그는 연예인이었다가 정치인이 된 히가시 코쿠바루 히데요와 논쟁하며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일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실제 방송이 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戦後日本は70年間韓国に我慢してき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よね。具体的に何を我慢してきたんですか？慰安婦問題だとか、言ったら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ですね、経済協力機構ね、あれは僕我慢だと思いますよ。1950年代からずっと話し合いがありましたですね、朝鮮戦争終わってから、でそこからずっとお互い歩み寄った、本当は日本は経済協力等々はしたくなかったと僕は思います。でも戦後処理として我慢をして、そして韓国の意見を計8億ドルという当時の韓国の国家予算の数倍と言われた、そういうのを拠出したんだと思う。それはね、我慢だと僕は思います。我慢だと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けど、僕からしたら1910年から1945年までの間、日本が非合法的に朝鮮半島を植民地にしてきた、その謝罪と和解のお金であって、日本が戦後70年間我慢してきたんであれば、韓国の朝鮮半島の人たちは1910年から45年まで我慢してきたんですよ。それはあまりにも日本の解釈によった僕は発言だと思っています。저 방송 이후 많은 일본 내수익들이 길길이 날뛰며 스네이라를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스네이라의 극우, 혐한에 대한 참교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등지에서 활발하게 글을 써내려가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할 정도로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일본인의 역사 지식은 무지하다, 던가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박죽이라고도 하는 등 극우들이 욕을 하든 말든 갈 길 갈 것이라는 듯이 극우들에 대한 비판을 쉬지 않았죠. 이어서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는 구역질나는 거짓이라며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의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느냐고 팩트로 극우들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다 일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작년 9월 7일에는 타카마츠 나나라는 유튜버의 개인 채널에서 내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수익이라고 불리는 측의 사람들은 네토우유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들은 넷보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멸칭으로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활동하던 내수익들과 아예 벽을 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내수익들과 벽을 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제1한국인을 시위관계로 폭행했던 내수익이 있었는데 경찰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경찰이 내수익에게 상해해요. 라고 하니 내수익이 아니 기물파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조선인은 물건이니까 기물파손이잖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곧장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분노하며 좀 더 제대로 된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크게 실망했다고 그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SNS와 TV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혐오 발언, 일본군 위안부, 사죄와 배상, 극우파 등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쪽으로 항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후루야는 스스로를 정직한 보수이자 자유주의자이며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쿨체펜의 거짓말, 내주익의 역습 등 지금까지 23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토론과 배회주의, 인종차별, 증오 연설 등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읽고 사색한 끝에 세계적인 철학자 반열에 오른 에릭 호퍼에 따르면 증오심은 자기 경멸의 심리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일본 극우의 비뚤어진 환상은 그들 내면의 죄의식과 쪼그라든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죠. 차별과 증오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그들이 깨닫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